별빛처럼 반짝이는 옛 이야기 다운야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반짝이는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별빛같이 반짝이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조선 후기 서해 바닷바람이 늘 짠내를 머금은 염촌의 한도림이라는 소금 장수가 살고 있었어요. 그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새벽이면 염전으로 나가 소금을 걷고 오후에는 창고를 정리하고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왔지요.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었지만 굶지는 않았고 무엇보다 아내 설아와 함께라면 그걸로 충분했어요. 설아는 특별한 여인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그녀의 손은 늘 바빴어요. 집안일을 하고 창고의 소금 자루를 정리하고 무엇보다 불씨를 관리하는 일만큼은 절대 남에게 맡기지 않았지요. 불은 사람보다 오래 기억해요. 어느 날 저녁 설아가 화로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한번 잘못 두면 반드시 되돌아와요. 불은 그런 거예요. 도림은 그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내가 하는 말이니 귀담아 들었지요. 설아는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뜬금없는 말 같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면 의미가 있는 말들.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도림은 그 사실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했으니까요. 하지만 설아는 달랐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도림은 서랍을 열다가 작은 아기 옷을 발견했습니다. 색이 바랜 천으로 정성스럽게 기운 옷이었어요. 이건 뭐요? 도림이 물었지요. 설아는 빨래를 개면서 대답했어요. 그냥 만들어뒀어요. 왜요? 우리한테 아이가 어딨다고? 설아는 웃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 이름 모르는 거잖아요. 그 웃음이 슬퍼 보였는지 밝아 보였는지 도림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그의 여름은 유난히 더웠어요. 낮에는 염전의 소금이 눈부시게 빛났고 밤에는 바람이 거칠게 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날씨가 이상하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올해는 뭔가 불길해. 태풍이 올지도 몰라. 하지만 태풍은 오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것이 왔지요. 음력 7월이 되자 마을에는 준비할 일이 많았습니다. 백중날 제사 준비며 창고 점검이며 바쁜 시기였어요. 도림도 예외는 아니었지요. 창고에 쌓인 소금을 정리하고 새로 들어온 물건을 배치하고 목재를 쌓아두는 일까지 설아는 그 와중에도 불 관리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서방님, 창고 안에 목재 너무 많이 쌓지 마세요. 왜요? 공간이 남는데. 불이 나면 위험해요. 도림은 웃었어요. 불이야 조심하면 되지. 당신이 늘 불씨 확인하잖소. 설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설아는 뭔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예감했다는 게 맞을까요? 7월 보름을 며칠 앞둔 어느 저녁이었어요. 도림이 집으로 돌아오자 설아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그 작은 아기 옷을 들고 있었지요. 왜 그걸 또 꺼냈소? 도림이 물었어요. 설아는 한참 동안 아기 옷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뭘 혹시 몰라요?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거니까요. 그날 밤 설아는 유난히 말이 많았어요. 평소와 달랐지요. 서방님, 제가 만약 없어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슨 소리요? 당신이 왜 없어져요? 그냥 만약에요. 도림은 농담인 줄 알고 웃었습니다. 당신 없으면 나도 못 살지. 같이 가야지. 설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서방님은 살아야 해요. 왜요? 혹시 모르니까요. 또 그 말이었어요. 도림은 아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깊게 묻지 않았습니다. 설아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으니까요. 가끔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사람. 다음 날 아침 설아는 평소처럼 일어났어요.
밥을 짓고 창고를 점검하고 불씨를 확인했지요. 하지만 도림이 염전으로 나가려 할 때 설아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 왜요? 오늘은 일찍 들어오세요. 왜요? 무슨 일 있소? 설아는 웃었어요. 그냥요. 일찍 같이 저녁 먹고 싶어서요. 도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의 부탁이었으니까요. 알았소. 해 지기 전에 올게요. 설아는 그제야 손을 놓았어요. 그날 오후 도림은 약속대로 일찍 염전을 나섰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바람은 여전히 거세게 불었어요.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도림은 이상한 예감이 들었지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늘 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도림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발이 꼬이고 숨이 막혔지만 멈출 수 없었지요. 마을에 도착했을 때 이미 불길은 하늘을 덮고 있었습니다. 창고였어요. 도림의 창고에서 불이 난 거예요. 사람들이 물을 길어 나르고 비명을 지르고 아우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림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한 가지만 생각했지요. 설아. 아내는 어디 있는가? 도림은 불길 속으로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를 붙잡았어요. 안 돼! 들어가면 죽어! 내 아내가 안에 있어! 이미 늦었어! 아무도 살 수 없어! 도림은 소리쳤습니다.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불길은 더욱 거세게 타올랐고 창고는 무너지기 시작했지요. 그 순간 도림은 들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서방님 들어오면 안 돼요. 설아의 목소리였어요. 도림은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힘을 다해 사람들을 뿌리치려 했지만 결국 기둥이 무너지며 불길이 치솟았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새벽녘 불은 꺼졌어요. 창고는 잿더미가 되었고 설아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지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불에 타서 흔적도 안 남았어. 불쌍하게 됐네. 운명이었나 봐. 도림은 그 말들을 듣지 못했어요. 아니, 듣고 싶지 않았지요. 그는 잿더미 앞에 무릎을 꿇고 하염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혹시 모르니까요. 서방님은 살아야 해요. 설아는 뭔가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불길한 예감이었을까요? 도림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그날 이후 그의 집에서 웃음은 사라졌다는 것을요. 웃음이 사라진 집은 빠르게 무너져 갔어요. 도림은 더 이상 염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어도 일어나지 않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지요. 그저 창고가 있던 자리만 멍하니 바라보곤 했어요. 이웃들이 찾아와 위로했습니다. 도림이, 이제 그만 일어나야지. 설아도 원치 않을 거야. 하지만 도림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니, 대답할 수가 없었지요. 설아가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불이 난 지 사흘째 되는 밤이었어요. 도림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지요. 그때였어요. 창고가 있던 쪽에서 빛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눈의 착각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불빛이 어른거리고 있었지요. 도림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가 창고에 불을 지른 건가? 급히 밖으로 나갔어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이상했습니다. 불은 타오르는 게 아니라 마치 등불처럼 조용히 켜져 있었거든요. 잿더미 한가운데 작은 불빛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도림은 숨을 멈췄습니다. 설아야?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불빛은 계속 흔들렸지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도림이 한 걸음 다가가자 바람이 불며 불빛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둠만 남았어요. 다음 날 도림은 이웃집 영감을 찾아갔습니다. 어젯밤에 창고 쪽에서 불빛을 보셨습니까? 영감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못 봤는데. 왜? 분명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영감은 도림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도림이 너무 상심해서 헛것이 보이는 게 아닌가? 도림도 그렇게 생각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다시 불빛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밤에도 나흘째 되는 날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창고에서 불이 켜진대. 누가 붙이는 거래? 아무도 없어. 그냥 저절로 켜진대.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불에 타 죽은 사람의 혼이 남았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지요. 불귀신이야. 설아가 원한을 품고 죽어서 그래. 저주받은 땅이야. 도림은 그 말들을 듣고 참을 수 없었어요. 설화는 그런 사람이 아니오! 하지만 소문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창고 관리인 조치원이 도림을 찾아왔어요. 조치원은 마을에서 창고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불이 난 뒤로 신경이 곤두서 있었지요. 도림이, 저 창고 자리는 위험해. 무슨 말씀이십니까? 귀신이 붙었어. 밤마다 불이 켜지잖아. 도림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귀신이 아닙니다. 그럼 뭔데? 사람이 붙이는 것도 아니고. 제 아내입니다. 조치원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더 문제야. 죽은 사람이 남아있다는 건 좋은 일이 아니야. 하지만 창고를 헐어야 해. 그래야 마을이 안전해. 도림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거긴 제 아내가 마지막까지 지킨 곳입니다. 헐 수 없습니다. 조치원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단호했지요. 그날 밤 도림은 결심했습니다. 창고 자리로 갔어요. 재더미 앞에 앉아서 기다렸지요. 밤이 깊어지자 어김없이 불빛이 켜졌습니다. 도림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설아야, 정말 내가 있는 거냐?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왜 떠나지 못하는 거냐? 바람이 불었어요. 내가 뭘 해야 하는 거냐? 그때였습니다. 불빛이 갑자기 강해지더니 땅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뭔가를 가리키는 것처럼. 도림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불빛은 재더미 한쪽 모서리에 멈췄어요. 그리고 그곳을 계속 비추었지요. 거기에 뭐가 있는 거냐? 도림이 다가가자 불빛이 더 밝아졌습니다. 그는 손으로 재를 헤쳤어요. 무언가 단단한 게 만져졌지요. 돌이었습니다. 아니, 돌로 덮인 뭔가였어요. 도림은 급히 주변의 재와 잔해를 치웠습니다. 그러자 작은 공간이 드러났어요. 이게 뭐지? 더 파내려갔습니다. 손이 까지고 손톱이 부러졌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작은 저장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창고 바닥 아래 숨겨진 공간. 설아가 만들어둔 것이 분명했어요. 도림은 떨리는 손으로 덮개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항아리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도림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작은 천보따리가 있었거든요. 움직이고 있었어요. 도림은 조심스럽게 보따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을 풀자 작은 얼굴이 보였지요. 아기였어요. 갓난아이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어요. 약하게, 하지만 분명히. 도림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아기는 울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지요. 도림은 항아리를 확인했습니다. 안에는 젖과 소금물을 섞은 액체가 담겨 있었어요. 아기가 며칠을 버틸 수 있게 한 것이었지요. 그제야 도림은 깨달았습니다. 설아가 왜 밤마다 불을 켰는지. 너를 지키려고.
불빛은 저장고 안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아기가 얼어 죽지 않도록. 설아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기를 지킨 거예요. 도림은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 순간 불빛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설아야! 도림이 소리쳤지만 불빛은 계속 사그라들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완전히 꺼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프지 않았어요. 도림은 알았습니다. 설아가 떠날 수 있게 된 거라는 걸. 아기를 찾았으니 이제 안심하고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고마워요, 설아. 도림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를 지켜줘서.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도림이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모두 놀랐지요. 저게 어디서 난 아기야? 창고 밑에 있었어요. 조치원이 저장고를 확인했습니다. 이건 설아가 만들어둔 거로군. 그렇습니다. 불이 나기 전에 아기를 숨긴 거야? 도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설아는 마지막까지 아기를 지킨 겁니다. 조치원은 저장고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여기 돌로 막아놨네. 열기가 들어오지 않게. 그리고 항아리에 젖까지 준비해뒀어. 밤마다 켜졌던 불빛은 아기를 따뜻하게 하려고 한 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을 잃었어요. 누군가 조용히 말했지요. 이건 저주가 아니었어. 어미의 사랑이었구나. 그날 오후 관청에서 관리가 내려왔습니다. 불귀신 소문을 듣고 조사하러 온 거였어요. 하지만 상황을 듣고는 고개를 숙였지요. 이건 저주가 아니라 어미의 지극한 정성입니다. 관리는 창고 자리를 보며 말했어요. 이 땅을 헐지 마십시오. 기념해야 합니다. 기념이라니요? 한 여인이 목숨을 바쳐 아이를 지킨 곳입니다. 이런 곳은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도림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또 흘렀지만 이번에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림은 아기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기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울지도 보채지도 않았지요. 도림은 아기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설아, 당신은 끝까지 어미였구나. 나한테는 아내였지만 이 아이한테는 어미였어. 그래서 살아야 한다고 했구나. 이 아이를 지켜달라고. 도림은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키울게. 내 어미가 목숨 바쳐 지킨 아이야. 나도 목숨 걸고 지킬게. 아기가 작은 손을 움직였어요. 도림의 손가락을 꼭 쥐었지요. 그 순간 도림은 웃었습니다. 설아가 떠난 뒤 처음으로 웃은 거예요. 그래, 우리 이제 시작이야.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고가 있던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마치 설아가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았지요. 도림은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았습니다. 안녕, 설아. 그리고 고마워. 그날 밤 이후 창고에서는 다시 불빛이 켜지지 않았어요. 설아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것은 영원히 남았지요. 아기와 함께 말이죠. 아기와 함께 시작된 새로운 삶은 쉽지 않았어요. 도림은 아기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젖을 먹이는 것부터가 문제였지요. 마을에 젖먹이가 있는 집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청했어요. 부탁합니다.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젖을 먹여주십시오. 처음에는 다들 꺼려했어요. 불귀신의 아이라는 소문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아기를 본 순간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있는 작은 얼굴. 설아를 닮았어요. 알았어요. 데리고 오세요. 김씨 부인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림은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도아. 불 속에서 피어난 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네, 어미가 불 속에서 너를 지켜냈어. 그래서 도하야. 아기는 대답 대신 작은 손을 움직였어요.
도림의 손가락을 꼭 쥐었지요. 며칠이 지나자 도화는 조금씩 힘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울음소리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약했지만 점점 더 힘차게 울었지요. 도림은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살아있다는 증거야. 하지만 마을에는 여전히 불안한 공기가 감돌았어요. 창고가 있던 자리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관청의 지시로 헐지 못했지요. 사람들은 그 자리를 지날 때마다 불안해했어요. 정말 다시는 불이 안 켜질까? 귀신이 완전히 떠난 게 맞나? 조치원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도림이, 저 자리를 그냥 둬도 되겠나? 관청에서 그러라고 했잖습니까? 알긴 하지만 불안해. 혹시라도 또 뭔 일이 생기면. 도림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설아는 떠났어요. 그런데 보름이 지난 어느 밤이었어요. 도림은 도화를 재우고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이 밝았지요. 그때 또다시 창고 쪽에서 빛이 보였어요. 도림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설아가 다시 돌아온 건가? 급히 밖으로 나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불빛이 전과는 다르게 느껴졌거든요. 더 밝고 더 따뜻했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재더미 위에 작은 불씨들이 여러 개 떠 있었어요. 마치 반딧불이처럼. 그 불씨들이 천천히 움직이더니 하나의 형상을 만들기 시작했지요. 여인의 모습이었어요. 설아였습니다. 도림은 숨을 멈췄어요. 설아야. 여인의 형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었어요. 집 쪽을 가리켰지요. 도림은 알았습니다. 도화를 보고 싶다는 뜻이라는 걸. 잠깐만 기다려. 도림은 집으로 달려가 도화를 안고 왔어요. 설아의 형상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도림이 아기를 보여주자 형상이 가까이 다가왔어요.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도화가 눈을 떴어요. 그리고 웃었지요. 생전 처음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설아의 형상도 웃는 것처럼 보였어요. 불빛이 부드럽게 흔들렸지요. 그리고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설아야, 가지마! 하지만 형상은 계속 희미해졌어요. 완전히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한번 흔들렸지요.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마을에 또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젯밤에 또 불빛이 켜졌대. 역시 귀신이 남아있었어. 사람들은 다시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조치원이 급히 도림을 찾아왔습니다. 도림이, 이거 안 되겠어. 창고를 헐어야 해. 잠깐만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도림은 어젯밤 일을 설명했어요. 설아가 아이를 보러 온 겁니다. 그것뿐이에요. 하지만 죽은 사람이 계속 나타나는 건 어미가 자식 보러 오는 게 잘못인가요? 조치원은 말문이 막혔어요.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계속됐습니다. 보름마다 불빛이 켜졌어요. 하지만 무서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요. 그저 따뜻한 기운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도림은 그때마다 도화를 안고 나갔어요. 설아의 형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불빛은 아기를 따뜻하게 감싸주었지요. 도화는 그 불빛 속에서 편안하게 잠들곤 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보름마다 불이 켜지네. 어미가 자식 보러 오는 거래. 무섭진 않아. 오히려 따뜻하던데. 조치원도 마음을 바꿨어요. 이건 저주가 아니야. 축복이지. 어느 날 저녁 조치원이 도림을 찾아왔습니다. 도림이, 저 자리에 작은 제단을 만들면 어떨까? 재단이요? 응, 설아를 기리는 제단. 그리고 보름마다 등불을 켜는 거야. 도림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제단을 만들었어요. 돌을 쌓아 작은 단을 만들고 그 위에 등불을 놓을 자리를 만들었지요.
김 씨 부인이 천을 가져왔습니다. 설아가 좋아하던 색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씩 무언가를 가져왔어요. 꽃도 있고 과일도 있고 작은 장식품도 있었지요. 며칠 만에 제단이 완성됐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어요. 도림이 첫 등불을 켰습니다. 설아야, 이제 편히 쉬렴. 우리가 너를 기억할게. 그리고 도화는 잘 키울게. 등불이 밝게 타올랐어요. 그 순간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 사람들은 느꼈어요. 설아가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다고. 그날 이후 창고 자리는 마을의 특별한 장소가 됐습니다. 어미의 제단이라고 불렸어요. 보름마다 사람들이 찾아와 등불을 켰지요. 아이를 가진 여인들이 특히 자주 왔습니다. 설아님, 우리 아이 지켜주세요. 무사히 낳게 해주세요. 그곳에서 빌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난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실제로 그의 태어난 아이들은 모두 튼튼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지요. 설아가 지켜주는 거야. 자식을 지킨 어미의 마음이 남아있는 거지. 도화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돌이 지나고 두 돌이 지났습니다. 이상하게도 도화는 불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을 좋아했지요. 아빠, 불 예뻐. 그래, 예쁘지? 엄마가 불이었어? 도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 엄마는 불처럼 따뜻한 사람이었어. 나도 엄마 보고 싶어. 보름날 되면 재단에 가자. 거기 가면 엄마 느껴져. 도화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재단의 등불은 계속 켜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불빛을 보며 안심했지요. 저 불빛이 켜지면 마을이 평안해. 설아가 우릴 지켜주는 거야. 도림도 이제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설아는 떠났지만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불빛으로, 바람으로, 따뜻한 기운으로 남아 있었지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선물, 도화를 남겨주었습니다. 밤마다 켜지는 등불. 그것은 귀신의 불빛이 아니었어요. 어미의 사랑이 빛으로 남은 거였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을 사랑의 불빛. 도화가 5살이 되던 해였어요. 아이는 이제 제법 말도 잘하고 뛰어다니며 놀았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불에 대한 유난한 관심이었지요. 아빠, 불은 왜 따뜻해? 응. 불이 원래 그런 거야. 불은 왜 위로 올라가? 하늘로 가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도림은 아이의 질문에 답하며 웃었어요. 설아를 닮은 호기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불이 났어요. 이웃집 부엌에서 시작된 불이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던 날이라 삽시간에 번졌지요. 불이야! 불! 사람들이 물을 길어 날랐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어요. 도림도 달려갔습니다. 도화를 김씨 부인에게 맡기고 불을 끌어갔지요. 하지만 도화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불이 난 곳으로 달려간 겁니다. 도화야! 안 돼! 김씨 부인이 소리쳤지만 아이는 이미 불길 가까이 다가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놀라 소리쳤습니다. 저 애 좀 잡아! 위험해!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도화가 불 앞에 서자 불길이 잠잠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이는 두 손을 앞으로 뻗었어요. 마치 불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불아, 그만해. 사람들이 무서워해. 바람이 바뀌었습니다. 불길이 약해지더니 점점 작아졌지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저게 무슨 일이야? 아이가 불을 다스리는 건가? 도림이 급히 달려와 도화를 안아들었습니다. 도화야, 괜찮니? 아이는 멀쩡했어요. 오히려 환하게 웃고 있었지요. 아빠, 불이랑 이야기했어. 뭐라고? 불이 말했어. 미안하다고. 이제 조용히 갈게라고. 도림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도화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저 아이, 특별해. 어미의 능력을 물려받은 거야. 불을 다스릴 줄 아는 아이라니. 어떤 이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불귀신의 피를 받은 게 아닐까? 하지만 대부분은 신기해했어요. 아니야. 저건 축복이야. 설화가 불 속에서 아이를 지켰잖아. 그래서 불이 아이를 해치지 않는 거지. 도화는 자라면서 불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어요. 어느 집에 불이 나려고 하면 미리 알았습니다. 아빠, 저 집 조심해야 해. 왜? 불 냄새가 나. 도림이 확인해 보면 정말 불씨가 잘못 관리되어 있거나 아궁이에 문제가 있곤 했지요. 도하야, 넌 어떻게 아는 거니? 아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냥 느껴져. 불이 말해주는 것 같아. 10살이 되었을 때 도화는 결심했습니다. 아빠, 나 화공이 되고 싶어. 화공? 응, 불을 다루는 사람. 불로 사람을 돕고 싶어. 도림은 아이를 바라봤어요. 진지한 눈빛이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니? 엄마가 불 속에서 나를 지켜줬잖아. 나도 불로 사람들을 지키고 싶어. 도림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네, 어미가 들으면 좋아할 거야. 도화는 관청의 화공 밑에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불을 피우는 법, 끄는 법, 불의 성질을 읽는 법. 아이는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빨리 익혔어요. 이 아이는 천재야. 화공이 감탄했습니다. 불과 이야기하는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는 거지? 도화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가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화공은 도화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 어미는 불보다 뜨거운 사람이었지. 15살이 되던 해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웃 마을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창고 여러 채가 한꺼번에 타올랐지요. 관청에서 급히 화공들을 보냈어요. 도화도 따라갔습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어요. 불길이 하늘을 덮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고 연기로 앞이 보이지 않았지요. 저 안에 사람이 있어!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창고 안에 아이가 갇혔다는 겁니다. 화공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들어갈 수 없어. 너무 위험해. 하지만 도화는 달려들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안 돼! 죽어! 도화는 듣지 않았어요.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불길이 도화를 감쌌어요. 하지만 도화는 화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손을 뻗어 불을 밀어냈지요. 비켜줘. 사람을 구해야 해. 불이 길을 열어주었어요. 도화는 창고 안으로 들어가 갇힌 아이를 찾았습니다. 연기에 정신을 잃은 아이를 안고 나왔지요. 밖으로 나오는 순간 창고가 무너졌어요.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도화는 아이를 내려놓고 불길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이제 그만해. 너도 쉬어. 불길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꺼져갔지요. 그날 이후 도화의 이름은 널리 알려졌어요. 불을 다스리는 아이가 있대. 설화의 딸이래. 불 속에서 태어난 아이라더군. 관청에서 도화를 정식 화공으로 임명했습니다. 가장 어린 나이였지요. 도화는 그 일을 도림에게 알렸어요. 아빠, 나 화공 됐어. 도림은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잘했어, 도하야. 엄마도 좋아할까? 당연하지. 내 어미가 가장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날 밤 도화는 제단으로 갔어요. 어미의 제단. 그곳에 등불을 켰습니다. 엄마, 나 화공이 됐어.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 엄마가 불 속에서 나를 지켜준 것처럼 나도 사람들을 지킬게. 등불이 환하게 타올랐습니다. 도화는 웃었어요. 엄마, 고마워. 나한테 이 능력을 줘서. 나 약속할게. 좋은 일에만 쓸게.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마치 잘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화는 아주 유명하고 뛰어난 화공이 되었어요.
불을 막고 불로 사람을 살리고 불의 위험을 미리 알아냈지요. 염촌 사람들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마을의 보물이야. 설화가 남긴 선물이지. 도림은 늙어갔지만 행복했어요. 딸이 어미의 뜻을 이어받아 사람들을 돕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도림은 제단 앞에 앉았습니다. 설아야, 우리 딸 봤지? 바람이 불었어요. 잘 컸어. 너를 닮아서 강하고 너를 닮아서 따뜻해. 등불이 흔들렸습니다. 고마워. 도화를 남겨줘서. 그리고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해서. 바람이 부드럽게 도림을 감쌌어요. 따뜻했습니다. 도림은 웃었어요. 알아. 내가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 넌 원래 그런 사람이었지. 그날 밤 도림은 꿈을 꾸었습니다. 설아가 나타나 웃고 있는 꿈. 서방님, 수고했어요. 설아야, 도화 잘 키워줘서 고마워요. 내가 해야 할 일이었어. 설아는 도화를 바라봤어요. 우리 딸, 정말 잘 컸네요. 너를 닮아서 그래. 설아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젠 편히 쉬어요, 서방님. 너도. 우리 또 만나요. 저 세상에서. 꿈에서 깨어났을 때 도림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어요.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창밖에서는 제단의 등불이 밝게 타오르고 있었지요. 영원히 꺼지지 않을 불빛, 어미의 사랑, 딸의 다짐, 그리고 아비의 헌신이 함께 타오르는 불빛이었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렀어요. 도림은 백발이 되었고 도화는 이제 25살의 어엿한 화공이 되었습니다. 염촌뿐만 아니라 인근 고을까지 도화의 이름은 널리 알려졌지요. 불에 딸이 있다던데. 한도화 말이야?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해. 불을 보기만 해도 어디가 위험한지 안대. 사람들은 도화를 믿었어요. 그녀가 있으면 안심이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어요. 도림은 몸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이제는 걷는 것도 힘들어졌지요. 도화는 아버지를 돌보며 화공 일을 계속했어요. 아빠, 오늘은 쉬고 갈까? 아니야. 가거라. 내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니. 하지만 아빠가 나는 괜찮아. 도림은 웃었습니다. 내 어미도 날 지켜주고 있어. 걱정 마. 도화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금방 돌아올게. 그날 도화는 이웃 고을로 갔습니다. 큰 저택에 불이 날 위험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도착해서 살펴보니 아궁이 구조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대로 두면 열흘 안에 불이 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부 뜯어 고쳐야 해요. 도화는 며칠간 그곳에 머물며 작업했습니다. 아궁이를 고치고 불길의 흐름을 바꾸고 안전하게 만들었지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건 사흘 뒤였어요. 하지만 집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아빠, 도화가 방문을 열자 도림이 마루에 누워 있었어요. 급히 달려가 아버지를 안아들었습니다. 아빠, 정신 차려. 도림은 눈을 떴어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도화야 왔니? 아빠, 의원 불러올게. 아니야. 괜찮아. 도림은 딸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때가 된 것 같구나. 무슨 소리야? 아직 멀었어. 아니야. 나도 알아. 도림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평온했습니다. 도화는 아버지를 방으로 옮겼어요. 이불을 덮어드리고 물을 떠다 드렸지요. 아빠, 힘내. 금방 나아질 거야. 도림은 고개를 저었어요. 도화야, 내 말 좀 들어줄래? 응, 말해. 넌 정말 잘 컸어. 내 어미가 봤으면 정말 기뻐했을 거야. 아빠, 나는 행복했어. 너를 키우면서.
도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 어미가 남겨준 가장 큰 선물이었어. 도화도 울었어요. 아빠, 아직 할 말 많아. 가지 마. 괜찮아. 나는 충분히 살았어. 도림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재단이 보였어요. 등불이 밝게 타오르고 있었지요. 저기 내 어미가 기다리는 것 같아. 그날 밤 도림은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도화의 손을 잡은 채로 마지막 순간 도림은 웃고 있었어요. 설화야, 이제 가도 되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 창밖에 등불이 환하게 빛났어요. 그리고 도림은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도화는 며칠간 울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은 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재단의 불빛이 더 밝게 타오르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있는 것처럼. 장례를 치르던 날,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어요. 도림이는 좋은 사람이었어. 설아를 평생 사랑한 사람이지. 도화를 훌륭하게 키웠어. 사람들은 재단 앞에 등불을 켰습니다. 수십 개의 등불이 밤을 밝혔어요. 장례가 끝난 뒤 도화는 재단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갔어. 바람이 불었어요. 이제 엄마랑 함께 있지? 등불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괜찮아. 슬프지만 외롭지는 않아. 도화는 웃었어요. 엄마 아빠가 남겨준 게 많거든. 불을 다루는 법도 배웠고, 사람들을 돕는 법도 배웠어.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 그날 이후 도화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화공으로서 사람들을 지키고 불의 위험을 막았어요. 그리고 보름마다 재단에서 등불을 켰지요. 어느 날 어린아이가 도화에게 물었습니다. 아줌마, 저 재단은 뭐예요? 우리 엄마를 기리는 곳이야. 엄마가 어떤 분이었어요? 도화는 웃었어요. 불처럼 따뜻한 사람이었어. 날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분이지. 아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럼 무서운 사람이었겠네요? 아니야.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어.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왔어요. 도화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불을 다루고 사람들을 돕고 어머니의 뜻을 이어가며 어느 겨울밤이었어요. 큰 눈이 내렸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물들었지요. 도화는 재단으로 갔어요. 눈을 치우고 등불을 켰습니다. 엄마, 아빠, 추울 텐데 괜찮아? 바람이 불었어요.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도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느꼈어요. 두 사람의 존재를. 어머니는 불빛으로, 아버지는 바람으로 함께 있었습니다. 고마워. 나를 이렇게 키워줘서. 나도 약속할게. 엄마처럼, 아빠처럼 살게. 사랑으로.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도화도 나이가 들었어요. 하지만 불을 다루는 솜씨는 여전했지요. 제자들이 생겼습니다. 도화는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불은 무서운 게 아니야. 존중해야 할 대상이지. 불은 따뜻함을 주고, 빛을 주고, 생명을 지켜줘. 하지만 잘못 다루면 모든 걸 태워버려. 그래서 우리는 불을 이해해야 해.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불을 잘 아세요? 도화는 재단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어. 불 속에서도 사랑은 살아남는다고. 도화가 40이 되던 해였어요. 관청에서 큰 상을 내렸습니다. 한도화는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 이 나라의 보물이다. 시상식에서 도화는 말했어요. 이건 제 공이 아닙니다. 제 어머니 설화의 공입니다. 어머니가 저를 지켜주셨고, 저는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지킨 것뿐입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어요. 그날 밤 재단의 불빛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도화도 결국 늙었어요. 백발이 되고 허리가 굽었지만
여전히 제단에 등불을 켰지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그만 쉬시죠. 아니야. 이건 내가 해야 해. 왜요? 약속이거든. 어머니와의 약속. 도아는 등불을 켜며 웃었어요. 어머니가 날 끝까지 지켜주셨으니까 나도 끝까지 어머니를 기억할 거야. 도아가 세상을 떠나던 날이었어요. 조용한 봄날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었고 도아는 침상에 누워 있었어요. 선생님, 괜찮아. 나는 행복했어. 도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단이 보였어요. 저기 엄마 아빠가 보여. 제자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도아는 웃었습니다. 기다려. 금방 갈게.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도아가 떠난 뒤에도 제단은 남았습니다. 제자들이 이어서 등불을 켰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도 세월이 흘러 100년이 지났지만 제단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곳을 이렇게 불렀어요. 불의 어머니 제단. 아이를 가진 여인들이 찾아와 빌었습니다. 설아님, 제 아이를 지켜주세요. 불을 배우는 이들이 찾아와 절했어요. 도화 선생님, 가르침을 주세요. 등불은 밤마다 켜졌습니다.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었어요. 세월이 더 흘러 조선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왔어요. 염초는 사라지고 도시가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제단만은 남았지요. 사람들은 그곳을 보존했어요. 이건 우리의 역사야. 한 어머니가 자식을 지킨 이야기지. 그리고 그 자식이 수많은 사람을 지킨 이야기야. 관광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제단이구나. 밤마다 불을 켜는 여인의 이야기. 감동적이야. 어떤 이는 울었고 어떤 이는 기도했어요. 등불은 여전히 켜졌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면 볼 수 있어요. 작은 돌제단과 등불을. 밤이 되면 누군가 불을 켭니다.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며 지키는 거예요. 왜 아직도 불을 켜요? 관광객이 물으면 마을 사람들은 대답합니다. 약속이거든요. 누구와의 약속인데요? 설아와의 약속이죠. 그분을 잊지 않겠다는. 등불은 바람에 흔들립니다. 하지만 꺼지지 않아요. 수백 년간 그래왔듯이 어느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제단에 왔어요. 엄마, 저게 뭐야? 옛날 옛적에 한 어머니가 있었단다. 어떤 어머니? 불 속에서도 아이를 지킨 어머니야. 대단하다. 그래, 대단하지.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거야. 아이는 등불을 바라봤어요. 엄마도 나를 그렇게 지켜줄 거야? 어머니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당연하지. 엄마는 널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 등불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마치 그래, 그게 어미의 마음이지라고 말하는 것처럼 밤마다 불을 켜는 여인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설아는 떠났지만 사랑은 남았어요. 도아도 떠났지만 가르침은 남았지요. 그리고 그 사랑과 가르침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등불처럼 한번 켜지면 결코 꺼지지 않는 불빛처럼 오늘 밤도 제단에는 불이 켜집니다. 누군가의 어머니를 기억하며 누군가의 사랑을 기리며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은 불처럼 따뜻하고 사랑은 불처럼 밝고 사랑은 불처럼 영원하다고. 밤마다 불을 켜는 여인. 설아의 이야기는 그렇게 계속됩니다. 영원히.